도함수의 활용은 뭐 사실 처음 해보는 건 아니고 예전에 문제 풀면서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지.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응용하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니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개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무엇이냐, 근이 얼마냐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근이 몇 개냐,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 우리가 늘 다루던 거 있지. 그냥 그거를 옮겨놓은 것밖에 안 돼. 무슨 말이냐. fx는 0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맨날 하는 말. 이거는 y는 fx라는 함수하고 누구? y는 0의 교점. 엄밀히 말하면은 교점의 x좌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이라고 하는 거지. 어, 이거의 교점 함수로서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y는 0이라는 거는 이건 함수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x축하고 완전히 포개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봐도 되겠다. 엄밀히 말하면 늘 얘기하지만 교점의 x좌표를 말한다. 어떤 함수가 fx가 이 x축하고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뭐 여기를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y는 fx하고 x축,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y는 0인데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f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이,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부르니까 x는 알파, 베타, 감마이다. 이런 거 계속 다뤄와봤지. 이제 이거를 어, 간단히 한 번만 더 보고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볼게. 이 두 함수를 같다고 놓는 이 등호의 의미가 뭐냐? 등호는 저기보다 이거는 같다고 놔라. 양쪽 옆에 있는 함수를 같다고 놨다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다. 어, 다시 설명하면 y는 fx하고 y는 gx하고의 교점. 다시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x 좌표를 말한다. 교점의 x 좌표.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가 fx는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 y는 gx,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 각각 여기를 알파, 여기는 베타, 여기는 감마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은 이때 두 함수를 같다고 놓은 이 방정식, 같다고 놓는 순간 방정식이 돼버리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되는 거지. 그치? 이 상황에서는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 또는 x가 감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간단한 문제. 여기 지금 fx는 0이라고 했는데 여기 fx는 1번, fx는 0이라고 했는데 실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실근은 교점의 x좌표를 말한다. 교점의 x좌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0은 이거는 y는 0이라는 함수니까 이거는 x축을 말한다. 그죠? 지금 딱 보니까, 아니, 참, 이건 fx가 아니지.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3차함수 모양인데, 보니까 지금 x축하고의 교점이 어디냐면, 2하고 3하고 4네.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x는 2 또는 3도 될 수 있고, 또는 4도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fx하고 gx하고의 등호인데, 그러니까 이 등호의 의미는 뭐냐면 교점이다. 이게 지금 교점의 x좌표이다. 그치? 교점의 x좌표. 그러면 fx는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고, gx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얘하고 왜 지금 교점의 좌표가 교점이 여기야. x좌표가 지금 각각 1, 3, 5니까 이때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x는 1이거나 x는 3이거나 x는 5 이걸 말한다. 이런 얘기였어.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딱 주면은 너무 땡큐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경우 조금만 축소해야겠다. 이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이 근이 몇 개인가를 알고 싶으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 실근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제?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 이거를 fx 이쪽을 fx라고 여기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0 다시 말하면 이거는 x축 y는 0이라는 함수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 등호를 넣었으니까 교점의 x좌표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갖느냐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fx를 미분해 보는 거죠. 미분하면 지금 미분했더니 얘가 됐어. 그럼 얘는 지금 3차 함수 지난 시험 범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이걸 0이라고 놓으면 f'x 도함수가 0 되는 곳은 지금 x는 1 또는 x는 3인데 뭐 증간표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면 얘가 1이고 3이고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양수 1하고 3 사이에 있는 거는 음수 3보다 큰 건 양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fx 값이 실제로는 f1은 1 넣고 아니 1 넣으면 1-6 플러스 9-1 그러면 이거는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3 넣으면 27 54 더하기 27 1 이게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3일 때인데 실제 함수값은 1일 때 3, 3일 때는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거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값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3개다. 교점이 3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교점은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부른다. 실근이 3개가 나온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이 각각의 근들은 지금 어딨냐면 0하고 1 사이에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1하고 3 사이에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3보다 큰 곳에서 하나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지. 해석을 하면 되겠네. 하나만 더 해볼게. 지금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금방 했던 방법으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아까도 봤지만 얘는 얘를 fx라고 놓으면 얘는 x축이고 그치? 그러면 f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서 뭐 미분을 해보자. 사실은 2차 함수니까 미분을 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미분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x는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2인데 실제로는 f2가 2 넣어보면 4-8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다는 말은 누가 봐도 x축은 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된다.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된다. 물론 이거는 미분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풀었지만 실제로는 2차 함수는 이렇게 풀면 좀 오바지 오바. 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 써야 되는 거지. 얘의 판별식 이 문제는 짝수공식으로 써보면 반땡의 제곱 4-1 이것이 0보다 큰 건 분명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지? 이거는 판별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지. 익숙한 방법이고. 미분해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 방법이지만 좀 오바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2차 함수 말고 4차 함수를 한번 다뤄보자. 3차 함수는 아까 예에서 해봤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4차 함식을 fx라고 놔버리면 물론 0은 이건 x축이고 누누이 말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얘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맞지? 얘는 지금 4로 묶어보면 안 묶고 해도 되는데 3x 마이너스 2 조립제법 써야겠다. 그지?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자,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마이너스 1로 보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이 말은 뭐냐면 4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 되는 점이 f'x를 0으로 하는 값이 지금 뭐다? x는 마이너스 1이고 또는 x는 2다. 뭐 눈에 띄는 정보가 하나 더 있다면 얘는 지금 중근인 거지. 도함수가 중근이라는 거는 실제 함수에서는 어떤 모양? 3차 함수 모양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4차 증가함수야. 우리 4차 증가함수는 대략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처럼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2 여기는 마이너스 1 지금 이런 모양이다. 물론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 증감표를 작성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는 증감표 작성하는 뭐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증감표 작성이 좀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리는 걸 연습했지. 어쨌든 이 함수는 지금 4차 함수가 아이고 이게 3차 함수인데 오이고 증감표 작성하면 아니 맞지? 착각했다.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지금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나와서 얘는 어떤 그래프다? 아니지. 내가 지금 또 착각했다. 이 그래프를 지금 엉터리로 여기를 지금 잘못했어. 아이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 미안해. 헛소리를 좀 하는 바람에 심각하게 여기가 지금 잘못됐지. 이거 내가 지금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헷갈리게 그렸어. 이게 아니야. 증감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리면 원래 정확하게 증감표 작성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근에 꽂혀가지고 엉터리 그래프를 그렸네.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뭘 잘못 그렸는지 알겠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2라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4차 증가 함수인데 중근이 나온다고 생각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다. 조금 전에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거라고 그려버렸어. 잘못한 거지. 실제 값을 계산해 보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오 진짜 0이었네 얘가. 아니 잘못 그렸는데 맞아버렸네. f에다가 2 넣어보면 여기다가 넣는 거 지금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13 그렇구나. 16하고 마이너스 16하고 이거 하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1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지금 0 나온다. 0이란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지? 아까하고 좀 달라졌지? 아까 잘못 그린 거야.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근으로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가 나오고 해서 괜히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도 두 개가 된다. 지금 이런 말이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는 내용도 사실은 지금 했던 내용과 똑같고, 근의 판별, 좋아. 여기서 하나 설명할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실근 타령만 했는데, 그러면 중근하고 허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중근, 허근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하고 얘는 x축이 되니까, 그러면 이 함수 fx를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얘는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 되는 점이 얘가 0 되게 하는 점이 x는 0이거나 또는 x는 4인데, 3차 증가함수 안 그리고 해볼게. 3차 증가함수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4가 된다. 실제 값은 얼마냐? 이 f에다가 0 넣으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0 넣으면 2가 나오고 있지. 4 넣으면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6이니까 96 더하기 2. 아이고야, 엄청 작은 거네. 마이너스 30이 나오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x축은 지금 이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차 식이, 3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지금 3개가 나오는데, 이게 3개가 다 나오면 얘네 눈에 보이는 거는 모두 실근이다. 눈에 보이는 교점은 실근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기억이 이거에 해당하겠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서로 다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모두 다 이런 거냐? 꼭 이래야만 되는 거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당연히. 11번을 보게 되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얘는 fx라고 놔보면,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인데,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도함수가 0 되게 하는 점은 지금 뭐냐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3차 지금 증가함수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이고 여기가 지금 3인데 1 넣어봤더니 F1 해봤더니 지금 4가 나오지. 그치? 1 넣어보면 여기가 4가 나온다. 3 넣어보면 27, 여기는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즉 0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를 중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는 여기 실근 하나, 눈에 보이는 실근이 지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중근이 하나하고 실근이 다른 값으로 하나 나온다는 건데, 아까 위에 박스에서 표현이 뭐가 됐냐면 니은에 해당하는 거지. 니은이 한 실근과 중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11번은 니은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12번도 한번 해보면 같은 방식이야. 12번은 자, 얘를 fx라고 놔보자. 그러면 역시 도함수를 구해보면, 그려보기 위해서 얘가 되는데, 얘는 3x, x-2 돼 있다. 0 되는 점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점이 x는 0이거나 또는 x는 2인데, 그러면 이렇게, 물론 얘도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증가함수지. 그러면 지금 미분에서 0 나온 점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0 넣어봤더니 얼마가 나와? 0 넣어봤더니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2 넣어보면 더 작은 값이 나오겠지? 실제로 넣어보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는 x축이 누가 봐도 이 위에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4보다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x축이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은 지금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고 하는데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그는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되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항상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12번 문제는 그 3개가 눈에 보이는 교점, 실근이 1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2개 있는데 얘가 뭐냐면 허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허근이 2개 나오고 실근이 하나 나오는 함수이다.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까 박스에서 디귿에 해당된다. 한 실근과 2 허근을 갖는다. 여기 나머지 2 문제 13번, 14번도 직접 해보면서 저기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근이 몇 개인가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은 갖기 위해서라는 문제지. 그러면 물론 여기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하고 다르게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도함수를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좋아. 이걸 따르지 않으면 밑에서 삑사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보고 해야겠네. 자, 도함수가 줘져서 지금 도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 원래 함수 y는 fx를 계략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계략적으로 자, 도함수가 지금 현재 여기는 양수였는데 여기는 지금 음수로 바뀌어.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지. 다시 말하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그 다음에 b는 뭐 상관없고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음수에서 양수로 지금 바뀌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극소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x는 c에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그러면 fx를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a에서 지금 뭐냐면 a에서 극대, c에서는 극소가 돼야 돼. 여기 지금 그려져 있으니까 아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3차 증가함수인 모양이야. 왜냐면 a가 지금 왼쪽에 있고 그지? c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런데 극대가 여기 있고 극소가 아무튼 극대는 a에서 나오고 극소는 c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극소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지? 그러면은 이때는 만나는 교점이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걸 보면 이 자리가 예상을 못했네. 자, A에서 극대가 나오고 극대가 여기서 나오고 C가 여기 있는데 극소가 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극소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극소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또 어떻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또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가 되냐면 실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허근이니까 허근이 2개가 나오는 셈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는 아니겠다. 그러면 뭐냐? 혹시 이건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다. 그러면
이때는 만나는 교점이 지금 뭐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아까 이걸 뭐라고 했지? 중근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두 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중근 하나하고 다른 근 하나하고 나온다 이거지. 실근이 나오긴 하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실근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야. 서로 다른 새 실근은 이게 실근이 세 개긴 한데 세 개이긴 한데 또 말 오해하면 안 되니까 두 개로 보인다고 했지 두 개라는 얘기는 아니야. 실근이 세 개인데 그 중에 이게 중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새 실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아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결론은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 A에서 극대가 되고 C에서 극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는 양수, 극대는 지금 양수여야 되고 극소는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밑에 A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나온다? 양수 나와야 되고 C에서는 음수 나와야 된다. 둘을 곱하면 얘는 음수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위에 빈칸 채우면 X는 A에서 극대가 되고 C에서는 극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치? 이게 실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만 해보자. 이 함수가 자, 이거 이제 현실 문제야. 시험거리로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있지. 자, 이 방정식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3차 방정식이네.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허근 두 개를 가지려면 그러면 각각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말이야. 이거는 일단은 뭐 계속 해왔지만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책에 뭐 해설을 내가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 해설에도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됐을 거야. 지금 이대로 그냥 fx를 놓는 방법 이렇게 fx라고 놓고 풀이가 되어 있을 것 같아. 안 봤지만 그 다음에 보통 다른 선생님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쪽을 통째로 그냥 fx라고 놓고 해석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걸 x축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고 나의 경우에는 나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 이 미지수가 따라다니면 해석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 해석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분리를 하자, 분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k를 넘겨버리는 거야. 다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0이 있으면 x축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해도 되지만 k가 따라다니면 함수 해석할 때 그래프 해석할 때 조금 귀찮은 일이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왼쪽 함수하고 오른쪽 함수하고의 교점을 보겠다 이러는 거지. 아무튼 왼쪽에 있는 거를 fx라고 해보면 얘는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x로 묶으면 x-1 이게 0 되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x는 지금 0하고 x는 1인데 3차 증가 함수였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1인데 실제 함수값을 구해보면 0일 때는 지금 얼마 나오냐면 얘도 0 나오네. 1일 때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새 실근이라는 얘기는 지금 fx하고
y는 마이너스 k하고의 교점이 3개라는 거잖아. 그치? 교점이 3개.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k가. 그러려면 마이너스 k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면 돼. 그치? 이 범위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석하면 k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눠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조건이다.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중근이라는 거는 접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돼. 접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접하느냐? 바로 마이너스 k가 0일 때, 여기 0일 때, 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k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k가 0이거나 k가 1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실근과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물론 마지막으로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허근은 눈에 보이지 우리 눈으로 교점이 보이지 않는 거야. 교점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한실근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뭐냐면 0보다 위쪽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되고 또는 이 아래에 있어도 돼. 그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결론은 k가 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면은 이 문제는 답이 되겠다. 현실 문제라고 했어. 이거는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복습에 또 복습을 하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 이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에도 활용을 할 수 있어. 부등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고 얼른 풀어볼게. 이걸로 하지 않고 밑에 다른 걸로 해볼게. 아이고 없네. 이걸 가지고 해봐야겠네. 이게 빈칸 채우기니까 그냥 직접 빈칸 채우면서 따라 해보라고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보통 부등식에 증명하는 거는 이런 조건들, 범위 조건들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주어지지 않아도 풀 수 있지만 않아도 문제가 성립하는 게 있지만 범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제한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 부등식인데 이거를 fx라고 두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두면 이 0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건 x축이야. 그러면은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그치? 어쨌든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는 거지. 3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3차 증가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0에 관심이 있으니까 0부터라고 했으니까 0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야. 0 넣어보면 원래 함수에다가 0 넣어보면 지금 2가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증간표 작성해도 돼. 0은 이 사이에 있을 텐데 0일 대신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2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0일 때 2가 나오지. 그치? 이걸 f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f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4가 되는 거네. 1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1 넣어보면 f1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0 되네. 여기가 0이었네. 그러면 지금 x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생겼어. 이게 x축이야. 그런데
물론 그 좌표 평면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해도 돼. 지금 내가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을 가지고 먼저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지. 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아까도 0일 때는 지금 0일 때는 아까 얼마였지? 2였지. 마이너스 1일 때는 5, 4였고 1일 때는 0이었고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3차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이거 좌표 평면부터 그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그래프부터 그린 거였는데 자 아까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 4가 나오고 1일 때 0이 나오는 함수가 되어 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관심이 있어. 0보다 크거나 관심이 0보다 작은 쪽은 관심이 없어. 지워버릴게. 자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어떻게 돼? 모든 함수값이 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 지금? 모든 함수값이 다 여기 0보단 다 위에서 나오고 있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나오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해두면 지금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구나 라고 증명이 된 거야. 이거를 그래프로 지금 증명을 한 거야. 증명 안 썼네. 끝. 이렇게. 자, 빈칸 채우기 해보면 도함수가 아까 뭐였냐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0보다 큰 쪽에서는 지금 1밖에 안 나왔지. 근데 최소값이 지금 0이었어. 언제? F1이 지금 0이었어.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었어. 그러므로 최소가 0이니까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제한 조건 범위 안에서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하나 더 해볼게. 여기는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거는 범위 제한이 있어. 3차 함수인 경우에 범위 제한이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해.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얘도 이 상태에서 하면 이대로 한다면 이게 3차 함수이고 얘는 1차 함수이니까 이대로 놓고 계산을 하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아니구나. 12x 플러스 9 이것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해석이 편해. 여기는 0이라는 거는 x축이었으니까 이때 이 왼쪽엔 함수를 fx라고 두면 지금 밑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fx라고 두고 시작한 게 지금 이 말이라는 거지. 도함수를 구해보면 지금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고 얘도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다. 여기 나왔지 지금. 이때 빈칸 일단 놔두고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는 3차 증가 함수인 거는 분명한데 0 되는 점이 두 군데가 있어. 그지? 아까 했던 방법을 해볼게. 좌표 평면을 그려보고 해볼게.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고 이 함수는 지금 0 넣으면 어렵겠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지금 얼마 나오냐면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더하기 9 숫자가 크네. 25가 나오네.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지금 25. 그 다음에 2에서는 얼마가 나오냐면 f2는 8 마이너스 24 더하기 9 그러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다. 그지? 마이너스 7. 그러면 2일 때는 마이너스 7 지금 얘가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 증가함수 3차 증가함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이유를 알려나 모르겠네.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아까 0일 때 9라고 했지. 자, 이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보다 크다고 제안을 아까 해줬던 게 기억나지? 그러니까 3이 어딘가를 좀 봐야겠어. 3F에다가 한번 3 넣어볼게. 3 넣으면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9. 오, 0 나오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3이었던 거야. 그러면 3보다 큰 쪽만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리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3일 때 지금 0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3보다 크다. 그러면 이 점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상태. 아이고, 지웠는데 안 지웠다. 안 들어가는 상태야. 이렇게. 이게 지금 3이다. 그러면은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3보다 큰 쪽, 여기 3보다 큰 쪽에서는 모두 다 얘가 지금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지. 그지? 물론 x가 3보다 클 때. 그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야.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면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나왔고 또 4차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게. 이것도 이쪽은 4차고 이쪽은 2차니까 둘을 따로따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래서 물론 따로따로 해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오히려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쪽으로 넘기는 거야. 이걸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되는데 정리하면 지금 얘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하니까 아니 빈칸 채우는 거는 따로 복습하면서 해봐. 네, 여기다 따로 해볼게. 일단 넘겨본다고 했지? x 4제곱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 원래 있던 플러스 9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증명하래. 단 범위가 뭐냐면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명하라는 거야. 이 왼쪽에 보이는 이거를 fx라고 놓으면 0으로 둔 게 유리하지.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해왔지만 이건 x축이니까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fx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볼 수밖에 없지. 4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리고 4로 묶어버려야겠네. 4 묶으면 x제곱 3x의 제곱 x 마이너스 3 조립제법 써도 되지만 여기를 x 여기를 얘를 x제곱으로 묶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조립제법 해도 돼. 이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니까 얘는 x 플러스 3으로 괄호를 쓸데없었다. 인수분해 바로 돼버리니까 할게. x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자, 0 되는 점이 3개가 나왔어. 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3개가 나왔어. 4차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이건 증가함수지. 4차 증가함수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지? 지금 0 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함수 값을 살펴보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넣으면 아이고 숫자가 크다. 여기다 넣으면 81 마이너스 여기다가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08 그치?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36 플러스 9 숫자가 크네. 이하고 하면 117 얘는 지금 117에다 더하면 126 이거는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126 호라 0 나오네. 그지?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계산 열심히 했더니 얘가 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그지? 그 다음에 1 넣으면
F1도 구해봐야겠지? F1은 여기다 넣는 거야 지금. 1 넣으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더하기 9 그러면은 얼마냐? 이거는 5 3 얘도 0이네 그지? 맞지? 14 얘도 0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지금 대충 그려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엄밀히 좀 따져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여기가 지금 0으로 x축이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둘이 만난다는 거지. 자,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우리가 지금 놨던 fx인데 여기 모두 다 지금 다 양수로 나오고 있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범위 안에서. 그지?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다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넘겼던 걸 다시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넘기기 전에 이 식이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리된 거야.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넘겨주면 지금 얘만 쓱 넘겨주면 2x의 제곱 더하기 12x가 되니까 이것이 증명이 된 거지. 그치?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증명한다라는 말이 그런 문제가 간혹 있어. 물론 이것도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보통은 이렇게 제한이 없기도 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는 범위 제한을 안 해주면 부등식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범위 제한을 꼭 주는 편이고 지금 범위 제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범위 제한한 거를 놓치면 못 푼다. 주는 거를 꼭 잘 살펴봐야 된다. 그치? 자, 속도 속력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얘가 41번 가지고 먼저 해보면 얘가 이 상태 fx 마이너스 k라고 돼 있지만 얘를 k를 따라다니면 힘들다고 했잖아. 그죠?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라고 한 함수의 교점의 엄밀히 말하면 x좌표다.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도 이렇게 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또 이렇게 가버리면은 교점이 지금 3개가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좀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야겠네. 눈치챘겠지만 얘가 뭐냐? K였다. 얘가 K고 여기도 K 또 가능하지. 이렇게 하면 교점이 2개 나오니까 실근이 2개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7이 될 수 있고 또 마이너스 2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K는 7 또는 K는 마이너스 20 지금 이런 문제라는 거야. 답은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는데 사실 2번도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 K를 넘겨서 해석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K가 따라다니면 힘들어. 그러니까 K를 넘겨가지고 해석하면 되겠다. 물론 넘겨가지고 하면 돼. 44번은 아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여기 A가 따라다니면 힘들다고 해서 보통은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겨버리라 이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얘는 마이너스 a다. 어쨌든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면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얘는 x-1, x-3 인수분해 되는 거지. 다시 살펴보면 3차 증가함수니까 모양이 얘가 이렇게 된다. 그지? 증가표 그리는 거를 안 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증가표 그리는 거 지금 다 생략하고 있어. 실제 함수 값은 얼마인지 보려고 1.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1이었고 여기가 지금 3이었어.
1 넣어보면 1-6 더하기 9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4. 3일 때 함수값도 얼마인지 보려면 27 54 더하기 27. 0 나온다. 그지? 여기가 0 나온다. 얘가 지금 -a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 범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 범위가 어디야? 지금 이 범위가 어디냐면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 그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a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 범위가 되는 거야. 물론 답은 마무리해야 돼. 자, 이번에는 대표 문제 하나씩 뭐 해봐야겠다. 얘는 뭐 그냥 힌트만 생각만 한번 해보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라? 만나면 등호 처리해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9x는 3x 플러스 k라고 하면 되는데 얘를 이 상태로 해석하면 좀 어렵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3x를 이쪽으로 가져가 보자. k는 같이 가면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야. 해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문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경험적으로는 보통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리면 되겠지. 3x 이거 이쪽에 있는 거. 이걸 그리면 3차 증가함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k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전 했던 것처럼 여기 미분에서 0 나온 점 찾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fx는 a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그러니까 실근 두 개는 음수다. 음수. 그지? 그런데 여기서 실근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얘기해봤지. 교점의 x좌표.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실근 두 개가 음수라는 말은 교점의 x좌표가 음수인 것이 두 개다. 좀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한 개의 양의 실근 그랬으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얘는 뭐냐면 교점의 x좌표가 그지?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이 하나이다. 한 개. 이런 말이야.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A라는 거는 Y는 A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세 개가 만나긴 하는데 교점의 x좌표가 음수.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양수. 얘도 지금 양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가 아니지. 반대 상황이지. 그지? 이해되나? 여기가 지금 음수야. 아니, 양수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y는 a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 있다 하더라도 a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인데 얘는 지금 음수지만 얘네 둘은 지금 양수잖아. 그치? 교점의 x좌표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눈치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되냐? 이렇게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여기가 지금 양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둘은 음수인 거지. 그지? 얘는 양수인 거고.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디에 있으면? 어느 범위에 있으면? 여기 -8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서 다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A가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5일 땐 여기는 지금 0일 때, 그러니까 여기 5라고 하면 A가 5가 돼버리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교점이 지금 0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0은 양수, 음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호 넣으면 지금 안 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프를 주면 너무 저렇게 편한데, 그래프를 주지 않으면 좀 다르지. 그래프를 주지 않으면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별거 있나?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12x는 a라고 두고 이거를 그린 다음에 얘하고 놓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려면은 이거를 좀 그래프를 조금은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있어. 그래프 찍찍 그려놓고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정교하게 그린다는 얘기는 지금 기껏해야 뭐냐면 y절편 정도까지는 구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려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부등식 문제 하나 해볼게. 부등식은 얘가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고 해서 4차 함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라는 말을 쓰기도 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어. 자, 근데 문제를 살펴봤더니 여기 지금 여기 A가 지금 있어, 그지? 그럼 A 있으면 같이 해석해도 가능은 한데 불편할 것이다. 나는 적어도 옮겨버린다. 마이너스 2 너도 불편하냐? 그럼 너도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놔두지 뭐. 자, 어떻게 하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이렇게 a만 옮겼어. 그리고 나서 이쪽 함수를 fx라고 두고 그리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려볼까 하면 도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12x의 제곱 4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돼버리네. 0 되는 점이 0이 있고 또는 3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건 지금 중근이라는 거야. 중근 중요하지. 자, 4차 증가함수면은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근이 여기 세 군데가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나오는 점이 세 군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맨 오른쪽에 3이 있고 나머지는 중근 처리돼가지고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모양 된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이렇게 나온다. 그치? 너무 좀 실감이 안 나네. 실감이 안 나니까 조금만 과도하게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이렇게 평평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과도하게 돼서 여기가 3. 지금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 3일 때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지. 3. 그래서 이 문제는 F에다가 F3을 구해보자. 그러면 81, 108,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이거는 110, 마이너스 110. 110에서 빼면 9, 2, 마이너스 29. 얘가 마이너스 29가 되네. 그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a라는 함수는 얘는 뭐야? 이건 y는 마이너스 a잖아. 옆으로 이렇게 된 그래프야.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마이너스 a보다는 이 빨간 함수, 4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a가. 이렇게만 하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9보다는 작으면 돼.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29보다는 크다. 이게 결론이 되겠지.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a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 통째로 놓고 해석하잖아. 그러면 불편하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이 a가 여기 해석할 때 계산할 때 막 따라다녀 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가 궁금한 사람은 그냥 안 넘기고 한번 해봐봐. 그래도 돼. 지금 범위 제한이 없는 함수들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범위 제한이 있는 3차 함수 가지고 한번 다뤄볼게.
범위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다. 이거 신경 쓰고 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k가 난 좀 넘겨버릴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는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쪽을 얘들만 fx라고 놔보면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도함수를 찾아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3차 함수인데 증가함수야 그지? 이게 지금 1이니까 양수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그지? 여기가 지금 0 되는 점이 지금 어디냐면은 1 여기는 지금 3 0은 왼쪽에 있을 텐데 하면서 일단 우리 늘 하던 대로 좀 먼저 해보고 3 넣으면 F3은 지금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오 0 나오네.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F 0 넣어보면 F0은 0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만난다는 거야. 여기도 지금 0이라는 거지. 그지? 문제는 0보다 큰 쪽만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야. 그지? 여기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됐어. 맞지?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이 구멍 뽕 뚫어야겠네. 이제 여기도 헷갈릴 테니까 구멍을 뽕 뚫어버리자.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함수야, 지금.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K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린 그래프가.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K보다는 항상 커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K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K가 지금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지. 밑에 있으면 되지. 이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 아래.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면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구멍 뻥 뚫렸으니까 여기 겹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되는데 여기선 지금 여기서 만나버리지. 그지? 문제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같은 점이 여기는 0하고 같아서 얘는 문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0하고 같아지면 안 되니까 이것만 되겠네. 그지? 여기는 범위 제한이 특이하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는데 얘도 뭐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지? 똑같이 그려놓고 해석하면 돼. 자, 62번 가지고 부등식의 증명, 아까 뭐 증명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건 62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봐. 63번만 한번 해볼게. 63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어쨌든, 범위 제한이 있다. n은 자연수인 건 분명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1보다 큰 쪽에서만 관심 있다. 이거야. 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n 그리고 이쪽을 가져오면 n 플러스 1의 x 이것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되는데 여기 이거를 fx라고 지금 놓을 거야. 증명하고 싶은 관심 범위는 1보다 클 때만 증명하면 돼. 이거는 x축이지. 1보다 큰 곳에서 x축보다 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것만 밝히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도함수를 찾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래서 n 플러스 1 x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여기는 x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x n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을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본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활용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 되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1도 이게 인수분 해보면 우리가 공식 알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x 4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걸 따로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런가 보려면은 전개해 보면 알 수 있지. 그죠?
전개해보면 정말로 같아. 지금 하나만 더 해보면 5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4제곱, x 3제곱, x 2제곱, x 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등등등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짐작이 되는 거는 x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역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x의 m 마이너스 1제곱, x의 m 마이너스 2제곱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1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 써보면 m 플러스 1 얘는 뭐라고? x 마이너스 1, x n 마이너스 1제곱, x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등등등 해서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0 되는 점을 찾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근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그 뭐냐 실근 범위라고 하면 안 되고 0 이쪽 함수들은 양수야. 아, 이거 설명 어렵네. 자, 일단 그거는 그래프 일단 이거 마저 하고, 자, 이거를 해석해 보면, 아이고, 자,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은 이거는 양수네, 그지?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도 얘는 양수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 도함수는 양수야. 언제? x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이면 뭐지 이게? 증가함수지, 증가. 증가함수라는 거는 이미 지난 시험 범위에 한 거잖아, 앞부분에서.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 1보다 클 때에는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계속. 그러면 F2를 한번 구해볼까? F1은 이게 지금 fx였잖아. 여기다가 1 넣어보면 F1은 1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0이 돼. 그러니까 F1은 0인데 그러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이게 x축이 있어. 1에서 뭐가 나오냐면 1에서 0이 나온대. 그리고 이후로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계속 증가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증가만 해. 그러니까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 함수는 모두 다 양수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지. 그지? 얘가 지금 증명이 된 거야. 얘가 증명이 됐어. 그러면 얘를 다시 원상태로 넘겨주면 그럼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됐다라는 거야. 그지? 여기서는 뭐 이 문제도 좋은 문제거든. 특히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 자, 일단은 그 속도 가속도 문제는 따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게.